자, 밑줄 칠게요. 어디 한번 고려에는 다양한 행정구역이 존재하였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랐습니다. 사는 지역과 사회적 지위가 연결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고려는 건국 초에 호족에게 성씨를 주고 거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자기의 측근들한테 왕씨성을 하사하였고 자, 거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 사심관으로 임명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호족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인지 아니면 가난한 지역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지방행정구역을 두고 이거를 따라서 차이를 뒀다, 차별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옆에 있는 거 보면은 주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오늘 수업할 때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채팅방에 올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채팅장이랑 같이 보도록 하세요. 자, 주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 자,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 속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 자, 주현이 바로 왕이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속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토착 호족을 활용하여 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주연 하나에 속현이 이렇게 4개나 딸려 있다라고 하는 거 보이죠? 자, 고려시대에 실제로 500개 정도에 되는 지방이 있었는데 500개 정도 되는 이 지역 중에서 주현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은 100개 정도였고 나머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서 그 지역의 출신 그 지역 토착민들한테 다스리려고 한 건 한 400개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속편이 훨씬 살기 어렵습니다. 속편이 세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거두고 자, 그리고 또 토착 호족이 탐관오리다. 오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밑에 보니까 또 여러분 여기 향, 부곡 이런 거 있죠. 향이나 부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가 정복될 때 고려가 통일을 할 때 좀 늦게 나중에 왕건한테 항복한 사람들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모아놓거나 아니면은 좀 잘 사는 호족이 있지 않던 지역, 좀 더 덜 중요한 지역.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여진족들 중에서도 고려에 우리를 받아주세요 해서 귀화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다른 유목민족들의 마을 이런 거를 좀 향부곡 같은 걸로 임명했었고 향부곡은 농사 짓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철, 금광석 이런 거 캐는 곳 그런 게 바로 이 소였다고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여튼간 그러하였다. 수공업자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소였다. 자, 여러분 이 정도의 고려 행정구역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볼게요. 이승민 왜 늦었어? 왜 늦었어? 들어오자마자 껐어? 어마어마하구만. 대답 없음이라고 기록해놔야지. 졸았습니다. 오케이. 이제 졸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 수업 20분 늦게 들어온 거죠. 한 달 받았으면 많이 받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 볼게요. 다양한 행정구역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나와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 각 지역의 호족들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자, 태조 왕건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관을 몇 명이나 보냈을까요? 질문. 건국 초기에 태조 왕건은 지방으로
지방간에 몇 명이나 파견을 하였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오케이. 0명입니다. 0명 보냈습니다. 0명. 0명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은 호족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친 데다가 별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향리에 시골에 살고 있는 토착 호족들이 늘 국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함으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플리즈 요청하건대 제발 외관, 지방간을 파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누가 쓴 글이냐, 누가 작성한 글이냐,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 자, 그 유명한 사람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 자, 이거는 최승로가 작성했던 시무 28조입니다.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일부입니다. 기억나죠? 성종이 최승로를 정치 파트너로 채택하였고 그 결과 지금 당장 고려해서 바꿔야 되는 정치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28개를 뽑았었다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토착 호족들한테 지방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지방간을 파견하여 지방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승로의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결국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지방에 중요한 거에다 표시 안 했네. 12목 설치 지방에다가 12목을 설치하였다. 그 당시에 고려에서 제일 잘 나가고 가장 강하고 경제력으로 우세하고 요 지역을 왕이 빨리 제압하지 않으면 진압하지 않으면은 왕권이 약해질 수도 있다 싶은 곳 12곳을 설치하고 이 12곳에다가 굳이 지방간을 파견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왕한테 반항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간을 먼저 파견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곳에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은 전국 모든 곳에다가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하여튼 왕은 지방간을 전국에 파견해야지 왕권이 더 늘어나고 세금도 더 잘 거둘 수 있습니다. 왕의 목표는 모든 지역을 구석구석 통치하는 거. 오케이? 그거예요. 자,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 때가 되면은 완성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주현은 한 100개, 속현이 한 400개 되다 보니까 중앙의 지배력은 지방에 확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자, 고려는 점차 전국을 어떤 지역으로 나눴느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그냥 도 막 이런 식으로 있다 이가 이렇게 차등적으로 있죠. 자, 이거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느냐,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고려 역시 경기, 오도, 양계 세 가지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자, 경기, 오도, 양계, 이거는, 인구수로 나눈 게 아니라, 지역의 위치에 따라 달리 나눴습니다. 자, 경기라고 하는 건 지금이랑 똑같아요. 수도인 개경, 개성. 주변에 있는 지역, 그거를 경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주변이 경기도죠. 이때는 개성 주변이 경기도였습니다. 자, 경기였고 왕실의 물자를 공급하고 수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려운 거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이제 또 일단 필기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설명할게요. 필기부터 할게요.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는데 지방관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안찰사라고 하는 지방관이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사회시간에 배우는 상권분립 따위 없습니다. 그냥 한 명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명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안찰사가 재판, 군사, 지방간 관리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5도 아래에는 옆에 지도 보세요. 이 도가 있으면 이 도를 또 세부적으로 쪼갰는데 이 도 중에는 주도 있고 부, 군, 현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와 있네요. 밑줄 칠게. 군사적인 요충지에, 그러니까 국경지대에는 양계를 설치하여 군사령관이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양계, 계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었다. 북계, 동계, 그래서 양계, 두 개의 계다라고 해서 양계입니다. 북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쳐들어오는 오랑캐, 북방 유목민족을 방어하기 위하여, 동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왜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특히 여기 뭐 국경선 근처에 성을 설치하는 군사적인 행정구역이 바로 양계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안쪽에 있는 거 일반 행정구역, 세금 거두고 뭐 군역 징발하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 여기는 이제 5도라고 불리고 안찰사가 파견되는 곳이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방의 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도 많이 있었다. 자, 밑줄 칠게요.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주현, 아까 얘기했어요. 파견되지 못한 곳은 속현이라고 불렀다. 주현은 여러 개의 속현을 담당하였고 속현의 실제 행정 업무는 향리, 그 지역의 토착 호족들이 담당하였다. 자,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게 있었다. 그 특이한 게 무엇이었느냐? 향부곡소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자, 향부곡의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고 소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하였다. 이 특수행정구역도 주현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질문할게요. 소, 아까 전에 물건을 만드는 이제 곳이라고, 수공업 만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금광산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금을 캔다라고 하는 소는 무슨 소라고 부르느냐? 금소라고 부릅니다. 철광산이 있어서 철을 캔다 라고 하는 지역은 철소라고 불러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종이를 만드는 소는 뭐라 부를까요? 훌륭해요. 똑똑해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석을 캐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모든 지역의 소라고 불렀다. 하지만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 무슨 차별을 받았느냐 볼게요. 거주지에 따라 어떻게 차별을 받았느냐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소속되어 있는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랐다. 그래서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일반 군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학교도 못 다닙니다. 학교도 못 다녀요. 과거 시험에 응시도 못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능력이 있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원래보다 위에 있는 계급으로 백정이 아니라 하급 귀족인 중류층이나 문벌로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1도 없다. 완전 0%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금도 많이 거두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만해가지고 저항을 하게 시작합니다. 거주지에 대한 차별 정책은 점차 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와 있어요. 고려 중기 이후에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지역 간의 차별에 불만을 일으켰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곳은 보통 속현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간이 수탈을 많이 했었고, 자, 수탈이 심화되자 거주지를 버리고 떠돌아다니거나 봉기를 일으켜서 저항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자, 믿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고려 후기에는 속현이나 향부곡소 같은 특수행정구역, 차별행정구역을 없애버리고 전국적으로 지방 간에 서서히 늘려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전국에 파견은 못했고 전국으로 파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조선시대부터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방금 했던 내용 중에 질문? 없으면 네 하세요. 오케이. 자, 또 그러면은 이야기 몇 개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지방행정구역도 설명 다 했거든? 설명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안 한 거 있죠?
우리 38페이지 했어요. 38페이지. 38페이지에 해동천하 했어요. 해동천하. 38페이지에.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40페이지에 문벌은 어떻게 성장하였나 했나? 오케이. 그럼 우리 신문제도 다 했네. 자, 그러면 우리 안 한 거 뭐 정리할 거냐면은 우리 이제 페이지 넘기다가 안 한 거 할 거거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했어요? 42페이지. 오케이. 42페이지 펴세요. 오케이. 42페이지 할게요. 42페이지. 오늘 안 한 거 마무리 다 정리하고, 안 한 거 마무리 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우리, 내가 교과서 있는 거 한번 싹 훑어줄게요. 우리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죠? 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설명해 줄게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나와 있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안타깝습니다. 잠깐. 그래요. 어쩌기. 할 수 없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묘청, 스님입니다. 스님. 자, 그런데 이 스님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스님이었느냐? 서경.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두 번째 수도였죠. 고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서경. 서경은 항상 개경이랑 권력 다툼을 하였다. 개경의 권력이 세지면은 서경이 견제하였고, 서경의 권력이 세지면은 개경이 견제하였다. 맞나? 자, 그런데 묘청이 이제 개경이 아니라 서경을 고려의 1번 첫 번째 수도로 하여서 권력을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는 사건,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자겸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에 따르면은 이자겸은 당시 자신의 손자이자 사위였던 왕을 죽이기 위해 궁궐을 불태우고 왕을 납치하고 자기 집에 감금하여 왕권을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이자겸 세력 안에서 내부 분열이 생기면서 결국 이자겸은 몰락하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자겸의 난이 끝난 건 좋은데, 자, 지금 제일 쪽팔리는 건 누구냐면 왕이에요. 나름 내가 고려의 왕인데 자다가 불타 죽을 뻔했고 납치까지 당했고 이자겸 집에 갇혀가지고 신하들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감금당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엄청나게 약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왕이 살아야 되는 궁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이 상처받은 왕의 마음을 달래준 게 바로 이 묘청이었습니다. 교과서 볼게요. 인종은 척준경 등과 함께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였다. 원래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이자겸 편이었는데 인종한테 넘어온 거예요. 내부 분열로.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왕의 권위는 더욱 약화되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궁궐이 불타고 이거 알고 있죠? 자, 인종은 외가 친척들과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묘청, 정지상 등 서경 출신의 신진 세력을 등용하였다. 자, 한마디로 개경 문벌 귀족들이 너무 나대니까 자,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경 출신의 신진 세력을 등용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들은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임금님이시여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개경 애들이랑 이제 그만 친하게 지내고 서경으로 오세요라고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대외적으로 이런 거 내세웠다. 첫 번째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주장했던 거는 1번 황제 칭호를 사용하자. 왜 우리가 여진족한테 굴복해서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싫다. 고려는 황제 국가다라고 하면서 황제 칭호를 사용할 것. 두 번째, 황제 나라니까 연호도 사용해야 되겠죠. 연호를 사용할 것. 세 번째, 자, 여진족한테 꿀지 마라. 우리 금나라 전쟁하러 가자라고 하는 금국정벌을 내세웠고 이를 위하여 자, 네 번째,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그 서경에다가 궁궐 짓고 막 하거든요. 근데 계속 찝찝한 거야. 궁궐을 짓는데 완성되려고 하면은 벼락이 쳐가지고 궁궐이 불타고
또 다시 만들어서 완성되려고 하면은 궁궐이 불타고. 이게 4번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4번 정도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찝찝하겠나 안 찝찝하겠나. 6번 더럽게 말없네. 자 여러분 엄청 찝찝해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왕의 마음이 서경파에서 떠나가게 돼요. 아이씨 그래 서경으로 괜히 수도를 옮기면 안 되나? 왜 계속 불이 타지? 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묘청이 하면 안 될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느냐? 임금님이 아무래도 자기한테서 마음이 떠난 것 같으니까 일부러 떡 있죠, 떡 안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웠어. 여러분 원래 비 오는 날에 그 물 위에 기름 떠 있는 거 보면은 무지개 색깔로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떡 안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물 속에 넣어놨더니만은 그게 또 그 무지개처럼 반짝반짝 하는 거야. 근데 임금님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저게 바로 용입니다. 서경에는 평양에는 용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왕이 속았나 안 속았나? 안 속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왕이 야 자기 신하한테 야 저거 뭔지 알아와봐. 라고 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하가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떡을 찾아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누가 봐도 저 묘청은 사기꾼이구나. 저 약 파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묘청한테 마음이 완전 떠나서 왕도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 천도가 좌절되자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뭐라 부르느냐?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부른다. 자 하지만 이러한 묘청의 반란은 1년 만에 김보식을 필두로 하는 개경 문벌 귀족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결국 이후에는 개경 문벌 귀족들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끊임없이 개경 문벌 귀족만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필기 하나만 하세요.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세웠다. 이때 나라의 이름은 대위, 연호는 천계였습니다. 그런데 엄청 시험 문제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나라를 대위로 하고 나라 이름은 대위로 하고 연호는 천계라고 하였다. 이 사람이 일으킨 사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힌트가 딱 요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우는 또 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고려를 내가 잡아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고려를 먹으려면, 나라 하나를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은 뭐가 커야 될까요? 위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대위. 위가 크구나. 나라를 먹을 정도로 크구나. 다음, 위가 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 개나 있었다? 정개나 있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나라 이름, 연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뿅. 다음. 자, 밑에 이제 무신정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벌귀족. 개경에 살고 있었던 문벌귀족을 막을 수 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왕도 약하제. 그리고 서경파도 약해지제. 자, 그리고 또 문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무신들은 원래 고려시대에 약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문신들이 무신에 비해 권력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 문신들이 나이 많은 무신들, 장군들을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때 희롱은 성희롱이 아닙니다.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희롱하느냐. 계단에서 밀어버린다. 발로 차서 밀어버린다. 자, 그리고 나이 많은 무신들의 수염을 톱불로 뒤진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얼굴에 침을 뱉는다. 오케이. 자, 이런 사건들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교폭력 일어나도 이런 거면 진짜 완전 미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 무신들이 저 새끼들은 전쟁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한테 이렇게 개겼단 말이야.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바로 그 반란이 무신정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정변. 혜성이 왜 이제 들어왔어? 이 새끼가
야, 니 지금 끝나기 10분 전이거든. 나 니 출석 인정 못 해줘. 자, 늦게 들어온 사람은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갔노? 늦게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기억나죠? 내가 수업 실시간 수업 해가지고 올리는 유튜브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그걸 봐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고 어디 갔노? 여기 있다. 자, 여기에 수업 때 찍은 영상 전부 올라옵니다. 그거 보고 필기한 다음에 오픈 카톡가 여기 있네. 복사. 여기에 올리세요. 오픈 카톡방은 시험 기간 때 질문, 시험 뭐 궁금한 거 질문, 그리고 또 출석 질문 다 올리는 겁니다. 1학년 전교생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3일 내로 다 안 하면은 바로 이제 무단결 끄어버립니다. 3일 안에 하세요. 혜성이 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니까 늦게 들어온 애들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무신정변은 민중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거 볼게요. 자, 무신들이 빡쳐서 반란 일으키게 되었다. 하지만 무신들이 일단 권력은 잡는단 말이에요. 권력은 잡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무신들은 행정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세금 거둔 다음에 지가 그거를 마음대로 사치하고 쓰는 거는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농업을 장려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뭐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결국 무신들이 다스렸던 100년 동안에는 농민 반란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1도 관심이 없고 계속 세금만 착취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본문 볼게요. 문벌 귀족들에 의한 지배체제가 지속되면서 무신과 하급 군인들의 차별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무신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마침내 정중부,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장군이었어요.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었다. 1170년까지죠. 자, 무신정변이 무너지는 게 1270년이에요. 1270년. 100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후에 무신들은 힘이 센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라고 해서 사실 자기가 힘만 세면은 노비 출신의 장군들도 왕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극상, 신분제 따위 필요 없다. 신분제의 동요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무신들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하여 죽이는 권력 다툼에 걸려서 정치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똑똑한 애가 한 명이 등장하였으니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최충원이었다. 자,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우리는 힘만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정치가 안정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살해당하지 않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내 아들한테 물려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뭐 하느냐? 밑줄칩니다. 최씨 무신정권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인 교정도감도 만들었다. 자, 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고려에 있었던 중서문화성, 중추원, 그리고 또 식목도감, 그리고 또 도병마사, 이 모든 거를 합친 기구가 바로 이 교정도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자,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자, 새로 설치하여 4대에 걸쳐 60여 년간 권력을 유지하였다.
아들의 아들 총 4명까지 물려줍니다. 자,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충원 아들 이름 나와 있네. 최충원 아들 이름 최우. 최우가 다스릴 때 몽골이 쳐들어왔었어요. 자, 최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까지 했었느냐. 최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믿으실게요. 자신의 집에 인사기구인 정방을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무신들이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문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행정 능력은 문신들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서방을 설치하여 행정 능력을 갖춘 문신들이 정책을 자문하고 하도록 하였다. 서방도 중요하다. 중요한 기구가 하나, 둘, 세 개 나왔네. 교정도감, 서방, 정방. 오케이. 자, 그런데 요 페이지에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 군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최씨 무신정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보호해줬던 사병 집단 군대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기억났네, 없죠? 그래서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평화조약 맺는 걸 끝까지 반대했던 얘들의 이름은 삼별초.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 최씨 무신정권은 자신들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은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가면서 대농장을 소유하였다. 농민들은 땅을 잃고 몰락하였으며 관리들한테 지급할 토지도 부족해졌다. 관리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대가를 못 받게 되었다. 국가 재정도 점차 고갈되어 갔고, 왜냐, 백성들이 땅을 잃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겠죠. 백성들의 조세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노비가 된 백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직 평민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100명이 부담하던 세금을 이제 50명이서 100명씩을 전부 다 내야 되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믿으십니다. 천민 출신, 아까 말했어요. 노비 출신의 장군들도 왕보다 높은 권력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최고 권력자에 오르는 등 신분제가 흔들리는 속에서 농민들은 과도한 스타일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천민들도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힘이 센 애가 있었어요. 노비가 있었어요. 자, 그 집안에 아들들이 3형제가 있었는데 3형제가 전부 다 힘이 엄청 셌대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셌느냐. 셋째 노비가 제일 힘이 셌는데 양손에다가 사람의 머리를 한 손에 잡고 두개골을 한 손에 잡고 두리를 박치기를 빵 시키면은 그 2명의 머리가 깨질 정도로 힘이 셌대요. 근데 힘이 엄청 세고 사람도 많이 죽였는데 왕이 이때 왕도 또라이였거든요. 왕이 와 아니 진짜 저 격투기 잘하겠네. 나 격투기 진짜 좋아하는데 너를 격투기 선수로 임명하겠다. 장군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이 엄청 예뻐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뭐하노? 무신정변 일어나고 나니까 싸움 많이 잘하고 힘도 세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이 죽였던 얘는 결국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합니다. 허수아비 왕을 세워요. 자기를 그렇게 이뻐했던 자기한테 그렇게 격투기를 시켰던 왕은 반으로 접어서 죽였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반으로 접는데 왜 죽여요? 앞으로 접은 게 아니라 뒤로 접었어요. 허리를 꺾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신분제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 자, 옆에 있는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지도 중에서 이게 고려시대 영토입니다. 이 지도 중에서 노비들의 반란 2개 찾아보세요. 노비들이 일으켰던 반란. 노비들의 반란. 그래요. 아무도 안 찾으니까 내가 말해줄게요. 첫 번째, 만적의 난. 두 번째가 전주 관노의 난. 전주 관노비의 난.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최충원의 노비. 자, 그런데 반란이 일으켰었습니다. 방금 건호가 말했었던 명학소 있죠. 명학소라고 하는 거는 소라고 끝난다 이거 맞지? 이거는 수공업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차별에 저항하면서 일으켰던 지역. 김삼이 효심의 난 묶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와, 이 더러운 고려 더 이상 못 살겠다. 김삼이와 효심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김해에서 일으켰죠. 경주에서 일으켰죠. 울산이랑 경주에서 일으켰죠. 우리는 다시 신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신라 부흥 운동을 했었던 난이 바로 금삼이와 효심의 난이었어요. 자, 이 무신장 국왕기에 농민과 천민의 봉기 시험 잘 나오니까 별 곱하기 1000개. 됐죠? 자, 우리 그래서 중요한 거 다 했다. 우리 이제 나머지 다 했거든. 다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48페이지 불교 하면 됩니다. 불교. 자, 다음 시간에 불교로 봐요. 안녕.